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계를 하고 있으니까 교재 때 풀이를 조금 더 상세히 하고, 자, 1번입니다. 1번에 표면 장력에 대해서, 표면 장력을 이게 딱 쉽게 이해를 자꾸 접근해야죠. 표면 장력이 크면 응집이 엄청 잘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물체하고 결합하고 있는 성질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요. 표면에서 물을 떨어뜨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면에서 이렇게 서 있는 물방울과 이렇게 물방울이 낮아져 있죠. 당연히 이제 왼쪽에 A 있는 B 표면 장력이 이쪽 편이 훨씬 큰 거죠. 이렇게. 표면 장력이 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소방은 결론만 딱 얘기하면 표면 장력을 낮추는 곳일수록 소화력이 훨씬 뛰어나집니다. 잊지 마세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렇게. 예. 원래 이제 일반적인 그 물은 약 20도씨에서 70이 다인 정도 됩니다. 표면 장력이 단위거든요. 다인 per 센티미터. 얘를 한 20 정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20에서 30. 30으로 낮추는 거지. 그렇죠? 예. 표면 장력은 뭘로 낮출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계면이 뭐 장력을 응집 자체를 분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계면을 활성시킨다 말하죠. 계면 활성. 쉽게 말하면 비누죠, 비누. 비누를 많이 섞으면 활성화되고, 활성되어 있는 놈들은 침투력이 엄청 증가됩니다. 침투력이 증가될 수 있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단위 또는 유도를 아무리 찾아도 표면 장력이 크다고, 그죠? 응집은 높으나 점성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이거. 점성이 높아진다고는 보지 않죠. 이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지. 응집은 높은데 점성이 높진 않죠. 점성은 다른 물체하고 결합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이렇게 한마디만 이해해 볼까요? 자, 표면에 장력이다라는 말은, 표면 장력은 응집력 빼기 부착력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응집은 맞는데 부착하고는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착하고 점성하고 점도하고는 좀 같은 거 아니야? 좀 이제 방식이 좀 달라요. 개념의 이해는 비슷할 수 있으나 이게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유도가 될 때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낮아지지 않죠. 그래서 물방울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봤어. 딱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지.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내부에 있는 놈하고 표면에 붙어 있는 놈을 비교해 보면 되죠. 이렇게 물입자는 입자끼리 서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얘는 나머지하고 다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얘는 없죠. 이렇게 없다는 거지. 위에 두 개가 연결 안 돼 있죠. 점선으로. 그러면 힘은 평형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6개로 다 연결시켜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4개만 연결되어 있고 위 2개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결합력이 더 뛰어나지는 거지. 옆에 놈만. 그죠? 이렇게도 막 풀어나가기도 하더라고. 같은 말이,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결합하는 부분이 표면에서 훨씬 더 튼튼해져. 튼튼. 이 튼튼한 힘을 뭐라고 하느냐? 표면 장력이라고 정체를 붙이는 거지. 표면에는 다른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힘을 소비하지 않으니까 더 결합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관계식상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방울이 있고 거품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것이. 그 관련을 유도한 게 얘입니다. 두 개. 예전에 이제 유도해줬었는데 굳이 뭐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똑같죠. 이 힘과 이 힘의 평행입니다. 따져보니까 좀 이상한데. 약간 옆으로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안에 면, 이 면을, 이 힘, 바깥쪽이 견디려고 하는, 밀는데 안 터지려고 하면 견디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견디는 거지. 이게 평행을 이루는 거죠.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요 힘은 뭐냐? 이 면의 압력이죠. 예. 원면적의 압력. 똑같은 거죠, 이렇게. PA. 되겠습니까? 왼쪽에, 이거 바깥쪽 테두리는 뭐야? 원둘레에서 반대로 주는 힘력이지. 저렇게 썼어. 파이디가 원둘레입니다. 둘레 힘도 존재하지. 얘를 이렇게 그런 거지. 얘도 힘이죠. 둘 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봐요. 샥샥샥샥샥샥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보면 압력차하고 직경에서 표면장력이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두 면이죠. 두 면을 곱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가 뭐 유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걸 떠나서 이렇게 해서 소방에서 어떻게 활용되냐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봅시다. 표면장력을 낮추면 침투력이 커진댔지. 산불, 그죠? 신부화재 적응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표면장력이 낮아질수록 쉽게 물방울이 분리가 되겠죠. 물이 쉽게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증발에 대해서 효과가 더 뛰어나지는 거지. 잊지 마세요. 그 부분이 중요해. 부분이 밑에 거를 잘 해놔야지. 이거 됐어. 다음 페이지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걸 좀 집중해서 보세요. 소방의 적용. 됐어. LC 웨버 하젠프 화젤. 이래 적으면 끝입니다. 뭐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세 가지 딱딱딱 조건 10점짜리 하나 나왔었고, 공식, 그죠? 예, 요 두 식 사이의 유도, 유도는 뭡니까? 얘하고 얘죠. 한번 적어 놔볼까요?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얘하고 관계식이 중요해요. 왼쪽에 C는 조도 개수, 오른쪽은 반마찰 개수. 같은 성질이거든요. 나머지를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고 이런 거죠. 얘는 압력이고, 얘는 수두죠. 미터 단위. 여기다가 비중량을 나눠주면 얘가 돼요. 그렇게 유도를 싹싹싹 해보는 것이 뭐. 우리가 늘 말하는 손실의 공식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 그냥 외우세요. 이런 게 따지지. 3번. 요 두 개만 비교해서 요렇게 만들어 봤네요. 관계식. 이렇게. 관계식도 딱 한번 만들어 봤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무차원수 중에 무차원수에서 출제 빈도 1위는 레이놀드입니다. 레이놀드의 수가 무차원 1위.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뭐 나머지 등등. 레이놀드가 제일 많이 나왔죠. 3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 외에 나왔던 거 너셀과 프란틀이라는 수입니다. 너셀과 프란틀. 얘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쓰시면 되고요. 많이 나와봐야 10점짜리. 그렇죠? 너셀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너셀은 유체층을 통과하는 뭐하고 대류와 전도와의 관계식 이런 거 보죠. 그래서 대류 나누기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대류 나누기 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류 나누기 전도. 그럼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1보다 크면 뭐가 주축인 거? 1보다 크니까 대류가 더 큰 거죠. 대류 영향을 더 받는 거. 1보다 만약 작으면 전도가 더 영향을 큰 걸 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 그렇죠? 얘는 속도의 흐름과 열 경계층 차이가 있는데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페이지 34페이지에 쭈르륵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뭐 제일 많이 기출됐던 게 레이놀즈다 해서 레이놀즈 열심히 준비하고서는 꼭 이런 걸 내더라고.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 놈들이라면 안 되지. 지난해나 그죠? 이렇게. 자꾸 그죠? 예. 해야 될 건 안 하고 넘어갑니다. 설치 제외 장소는 여기 순서대로 다르죠. 기사는 설치 제외 장소 중에 틀린 거 맞는 거 적어. 골라야 되는 게 기사고. 설치 제외 문제를 보면 그죠? 그런데 관리사는 설치 제외 장소 적어봐. 그죠? 뭐 기사도 2차 실기 때는 그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적어. 관리사는 생각을 암기를 위한 생각만 하면 되지. 우리는 설치 제외하면 왜 그렇죠? 이유 적어라 이러거든. 좀 짜증나지. 이유는 시계 네가 시험 내려고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시계를. 항상 이유가 있다, 그죠? CO2 사람이 죽었다, 그죠? 전시장 마찬가지죠. 소화력이 없는 거 요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 레벨이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라면 할로겐 화합물도 안 됩니다. 할로겐 화합물. CCl4라고 하는 사이어마탄소도 안 됐었어요. 마그네슘 플러스 CCl4, 그죠? 나트륨과 마그네슘 Cl과 1가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건 제가 공식을 안 해왔, 반응식을 안 해왔었는데, 그죠? 이렇게 나트륨하고 나트륨 1가거든요. 그래서 CCl4 요 두 개 이렇게 결합되겠죠. 그래서 NaCl이 되겠고 플러스 탄소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개수만 맞춰봅시다.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죠? 나트륨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이 4개 있으면 되나요? 4개 쓰면 이게 4 넣으면 되겠네, 그죠? CL이 4개, 4개, C, 맞았어요. 재수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결합합니까? Cl 할로겐이 1가이온, 나트륨 1가이온이거든요. 두 개는 다이다이 1대1로 결합합니다. 자, 요거도 말이 한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탄소 자체가 나온단 말은 갈로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폭발이. 그래서 우리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죠? 우리 염소는 불 끌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결합은 굉장히 쉽게 돼요. 결합하면서 나머지 걸 있으면 안 되겠지. 이 반응식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요거까지도 적어 놓으면 3가지가 정리됩니다. 그죠? 물은 당연히 안 되죠, 물은. 물 왜 안 되는지 해볼까요? 물. 나트륨, H2O. 뭐 튀어나옵니까? 뭐? 나트륨 화재에 물 뿌리면 안 되는 이유. 수소가 튀어나오죠. 수소가 튀어나오는 것들은 OH하고 NA가 붙겠죠. 수산화 나트륨이 NaOH가 이거는 몰비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 그죠? 뭐 안 될 건 없지. N 하나, H 둘, O. 이게 나올 겁니다. 맞춰보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시간이 길게 걸리겠네요, 그죠? 나트륨 4개 한번 넣어볼까요? 4개. 나중에 넣읍시다. 나중에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뭐. 요거 H2O도 수소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 3개 약제가 다 안 되네요. 당호장 표시하고, 금속 화재는 K급, D급, 물도 안 돼, CO2 안 돼, 사야마탄소인 할로겐 안 돼. 결론이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안 되는 거. 고체 에어로졸 때문에 넣은 겁니다. 문제는 여긴 별표 하나를 딱 쳐서 고체 에어로졸 때문에, 고체 에어로졸이 도입되면서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5번에 물과 이산화탄소의 연력학적 선도, 상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물질은 그림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상태도를 이렇게 가지는 거죠. 고체와 액체와 기체. 어떤 놈들은 거진 이렇게 가지죠. 이렇게. 그리고 막 물질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상태가 나눠진다라는 거. 즉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이만큼 변화되는 거죠. 삼중점, 임계점 딱 알고 물만 주구장창 많이 파져 있어요. 물도 파고 CO2도 파고 물을 파는 이유는 공동을 이걸로 증명해줘. 그죠? 물 뭐 나와 있네요. 보통 이렇게 적기 쉽지 않은데 활용을 잘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공동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 관계도 원래 이 그림이 최초로 배울 때 우리 뭘 합니까?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있죠? 뭘 합니까? 융해 맞습니까? 반대는 응고 이거 기화 반대는 액화 됐죠? 승화. 최근에 먼 우종 아나운서가 이상민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텔프로에. 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약간 뭐 미국의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얼음이 물로 안 가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지. 이거 이거 화학물질이다. 이거 인공으로 뭐 만드는 니네들 있다. 지금 미국에 뭐 이렇게 기상 이상 현상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게 가니까 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뜨거운 곳에 얼음을 확 넣으니까 그걸 실험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딱 넣으니까 바로 이제 드라이아이스처럼 기체가 확 되는, 물이. 저도 물이 그렇게 되는 걸 처음 봤는데 확 나오더라고, 기체가.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요거죠, 요거. 고체에서 기체되는. 그리고 우리 좀 온도하고 이런 것도 좀 더 파악하고, 현상들 파악하고, 그러자는 거지. 요러한 내공 써주면서 답 쓰기 쉽지 않죠.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고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CO2에 관련돼서 좀 어렵지만, 좀 작지만, 예쁘게 썼어요, 그죠? 요거도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글씨가 완전히 초악필이고, 내용 확인을 진짜 내가 적어도 내 글씨를 잘 못 알아본다. 그러시면 출력해서 붙여서 외우세요. 저는 예전에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의 주의였는데, 한계는 있더라고. 저도 이제 점점 수첩이 좀 작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좀 큰 수첩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암기를 만족스럽게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넘겨보면 빨리빨리 넘겨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 페이지를 좀 컴팩트하게 좀 작게 펴냈으면 좋겠다는데 깨알같이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야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잘 돼 있는 부분 축소시켜서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화액. 제가 고체 에어로졸 쪽에 조금 관심을 두다가 이제 강화액 수화설비 좀 하다가 강화액까지 갔네요. 강화액 뜬금없이 한 번씩 탁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액 수화설비는 물분무 등으로 들어가 있죠. 강화액 수화약제는 원취지가 이 강화라는 말이 뭡니까? 라면 강화는 원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죠. 정말 이 약제는 탁월하고 좋습니다. 이 강화액은 금속의 이온으로 부촉매 효과도 가지고요. 더 특이하고 더 좋은 형태는 0도 이하에서 얼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극복해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20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혼합해서 넣으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도 범위가 증가된 거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죠? 네. 그리고
화염을 엄청 잘 잡게 됩니다. 유류에도 적응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지하 공동구, 유류 저장 창고 이런 거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가볍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점짜리, 제가 유도 문제 중에 예상하고 아직까지 안 나온 놈이 얘죠.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해서 베르누이로 마무리 지어봐. 차분히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대로 따라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약간 주의를 좀 드리는 거는 유도를 할 줄 아는 거하고 점수를 잘 받는 답하고 다릅니다. 유도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유도를 쓰고 나는데도 점수가 차이가 한 10점씩 나버려요. 15점씩. 그거 엄청 큰 거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이제 그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냐 아니냐. 그 세팅에 가까운 답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만점자가 쓴 건 답이에요. 이래 쓰세요, 이렇게. 만점자가 씁니다. 이렇게. 만점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그였습니다. 꼼꼼 세세하게 유도를 다 마친 거. 세세하게. 아니 보통 보면 이래 쓰면 이렇게 넘어갈 거 당연히 알잖아요. 지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 쓰지 말고 요 쓴 거보다 더 자세히 쓰실 수 있으면 더 자세히 쓰는 게 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도 문제에 대한 리스트업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베르누이에 대한 에너지 개념, 수두 개념, 압력 개념이 있네요.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활용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소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점짜리로 벤추리까지 나왔었어요. 오리피스는 안 나왔는데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벤추리 미터를 벤추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벤추리. 원래 이제 유속의 측정을 위해서 본인이 만들었죠. 그래서 유량과 유속의 측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형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죠. 벤추리, 그리고 오리피스. 겉으로 보면 벤추리는 관이 좁아지는 부분이 보이고 오리피스는 내부에서 좁혔거든요. 장단점이 있죠. 어떤 게 더 손실이 클 것 같습니까? 자, 질문만 하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관을 벤추리, 이렇게 생긴 관을 오리피스라고 불러요. 어떤 놈이 손실이 크게 보입니까? 이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유체가 그대로 따라가죠. 어디가 손실이? 손실이 더 큽니다. 손실이 더 작고. 왜 그런지 한번, 그까지 한번 활용하면 보고 싶은 거지. 관계식 부분, 구조, 소방의 활용, 관계식, 구조, 소방의 활용, 비교. 딱 세 가지입니다. 개념, 관계식, 개념, 구조, 관계식. 개념, 구조, 관계식, 비교. 3번까지. 이렇게 한번 이해해주세요. 압력 손실 측면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잘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K급. K급 소화는 식용유죠. 그래서 불 꺼지는 거 하나, 기름이 튀는 거 하나, 두 가지를 거라는 거지. 불 꺼지는 거, 소화 능력. 그 다음에 기름이 튀는 거, 스플래시. 최근에 스플래시 시험이 나왔죠. 스플래시. 그래서 요 답만 알고 있었으면 스플래시의 겐토가 가능했을 텐데, 스플래시 나오고 다들 약간 좀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스플래시가 뭐냐, 이렇게. 스플래시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액체 연소 패턴이 있어요. 가연성 액체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패턴으로 타느냐. 거기 보면 스플래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름에 불이 붙으면 기름이 끓어요, 이렇게. 끓어가지고 이렇게 막 튀거든. 튀는 형태의 형상이 남아있어야지
스플래시라고 그래 부르거든요. 그걸 실험합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기름이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그죠? 기름이 이렇게 막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재를 부을 때 특히나 많이 튀겠죠. 약재가 물 쪽에 약재를 같이 섞은 거니까, 포나. 그래서 넣는 순간 더 많이 튄단 말이에요. 촤 하면서. 그래서 얼만큼 안 튀냐, 이런 것들이지. 튀면 화면이 확대되는 거 똑같죠? 그런 시험까지 같이 하는 거지. 시험 엄청 단순하기 때문에, 세팅하고 그냥 외우면 되지. 어떤 내용인만 이해하고. 넘어가서, 소화배관의 보온제, 요건 지금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큰 화두입니다. 이 보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주된 게 난연제거든요, 난연제. 이게 조심해야 될 용어만 하나만 적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보온. 우리가 하는 건 보온이란 말은 열을 차단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단열재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소방에서는 단열재를 무슨 재질로 쓰나요? 이런 거지. 불연, 준불연, 난연 중에 뭘로 쓸까요? 난연을 쓰고 있습니다. 난연. 난연제에 대한 주된 용어의 이해를 하면 되죠. 난연제는 탑니까 안 탑니까? 결론으로 타죠. 타기 좀 어려울 뿐이지 잘 탑니다. 나중에 화세, 발열량이 커져버리면 금방 타버리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떤 걸로 가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재연에 대한 덕트는 불연성으로 되어 있는 단열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우리 소방배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소화배관을 불연성으로 보온재나 단열재를 쓰면 지금 공사비가 스프링클러만큼 나옵니다. 스프링클러 공사비만큼 단열재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지,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그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딱 생각할게요. 배경부터 하나만 딱 쓰고 마무리합시다. 자, 왜 물었냐, 이 새끼야. 이렇게. 소화배관이 동파되지. 동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열선 할 거야, 열선. 열선으로 지금 너 화재 난 거 봤어, 안 봤어? 화재. 못 봤는데. 야, 경기도에서 그거 났잖아, 그게. 응? 무슨 빌딩입니까, 그거? 그죠? 2층에 목욕탕에서 불난 거. 다 알지? 제천화재, 이 자식아. 예. 되겠죠. 설정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거야지. 해결은 안 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지. 고민.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최근에 단열재로 무시 못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답 없지. 그리고 우리가 난연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유독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신기하게. 그게 답이 없냐? 소방이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래?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요 네 가지 종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불연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 이거 좀 너무 표가 과하고요. 이렇게 비교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비교되는 항목이 5개를 넘어가서는 좋은 답이 안 됩니다. 5개에서 최대 7가지만 요약해서 적으십시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없애버리는 거지. 착착착 없애버리고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읽어보시라고. 2019년도에 대한 자료긴 하는데 2015년도에 난연제로 이상 하도록 개정되었고 이후부터 많은 고민이 있어 왔다라는 거 정도. 요런 내용을 읽어봐야 개요와 결론을 좀 매끄럽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양념처럼 넣었습니다. 요렇게까지 보고 우리가 모의고사 9회죠. 우리 기계 1 풀이를 마치고 한 주에 10개, 최대 10개입니다. 10개 정도의 이해와 정리. 암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언제 뭐 하실지는 몰라요. 그 정도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한 1시간 넘게 통화한 것 같네. 예. 원래는 뭐 하셨던 분이냐면 요리 하셨더라고요. 요리 하시다가 지금 이제 우연찮게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전기 관리자로 들어가셨는데 소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를 알게 돼가지고 기술사 수강하게 됐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전혀 우리하고 다른 쪽이잖아요. 예. 다른 쪽이 원래 많이 합니다. 내년에 첫 시험부터 일단 무조건 쳐본다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옛날엔 제가 좀 쳐봐라 주의였거든요. 쳐봐라. 쳐봐라. 한 대 쳐봐라. 자꾸 치니까 이게 막 의무감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좌절감을 자꾸 안고 오는 거예요.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 제가 이제 적정선을 찾아보니까 한 4개월의 루틴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한 8개월쯤 돼서 한번 쳐보는 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에 미친 듯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 적고 두 번째 하면서 들으면서 암기를 좀 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이런 시험이구나 한번 쳐보는 거. 그래서 8개월 이상 되면 그때부터 한번 쳐보러 가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몰라서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때 가정은 기사를 따고 그죠? 작년에 기사를 합격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술사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시작하려 했다가 그래서 제가 다시 꼬셨죠. 벌써 수강했으니까 뭐 꼬시고 나건 없지. 한 2년 정도 우리 준비하면 합격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루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를 그냥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정리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강의를 무한 반복으로 들을까? 좋으신 방법인데 저는 이래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 이게 들을 때도 처음에 듣다 보면 알기는 되죠. 근데 한번 이렇게 정리 아닌 정리를 써보면 그러면 정말 다 알게 돼요. 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없이 계속 듣기만 들으면 조금 덜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긴 통화 하셨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내년에 140일대 남았습니다. 그죠? 150일 초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월이면 쳐봐도 되죠. 5개월이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요거를 막 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